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80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 순서는요, 우리 요약집하고 똑같으니까 옆에다 좀 펼쳐놓으시면 더 좋겠고요. 자, 갈까요?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역시 뭐 조세 총론부터죠. 최소 뭐 하나에서 두 문제 이상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1번 갈까요? 1번은 우리 세법상 용어죠. 세법에서 용어 중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 한번 보면 1번 지방세의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일단 뭐 용어 중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하네요. 자, 뭐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놨나요? 자, 1번 볼까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세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 세목을 한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에 대해서 뭐가 붙어서 가산세. 그러면 그 가산세 어디에다 하는 얘기냐면 취득세에 더하세 그 얘기죠.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맞아, 틀려요, 여러분? 틀렸죠? 가산세, 죄송합니다. 가산세는 해당 본세가 감면 대상이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네요. 자, 2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40%, 20%, 10% 등으로 차등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2번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면 몇 프로죠, 여러분? 40%. 단순 무신고는요? 20%. 단순 가소신고는 10% 등으로 이렇게 차등과세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밑줄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에서만 나옵니다. 그랬죠?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자진 납부일 또는 불가 결정일까지 기간.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불가 결정일까지 여기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이게 바로 뭐랬죠,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죠. 하루당 10,000분의 3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틀렸죠. 10,000분의 3이 아니라 100,000분의 25죠. 100,000분의 25. 0.025%가 되는 거죠. 0.0025%.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지방세를 고지서죠.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100분의 5. 100분의 5가 아니라 여러분 100분의 3이죠. 그래서 4번은 일반 가산금이죠. 5번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아니죠.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30만 원 이상이죠. 30만 원 이상일 때는 다시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여기는 뭐죠, 여러분? 연체 월수. 그죠, 여러분? 연체 월수. 하루당, 1개월당, 얼마죠, 여러분? 10,000분의 75, 10,000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어디다? 가산금에 가산을 징수한다. 그래서 4번이 일반 가산금이고요. 5번이 뭐를 말한다, 여러분? 중가산금인데, 이때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몇 개월 한도란다, 여러분? 60개월이죠. 60개월. 이거는 맞았죠. 그래서 결론 답은 몇 번, 여러분? 2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2번, 3번 묶으세요. 여러분 2번, 3번. 2번, 3번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는 거죠? 무슨 세목?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본적으로 어디서 발생한다? 신고 납부 세목에서 발생하죠. 4번, 5번 어디서 발생하죠? 재지종.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 얘들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주죠? 고지서. 그 고지서의 날짜에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바로 4번과 5번이고, 요 2번과 3번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다음 중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시 같은 것은 별표 세액이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납세 의무 성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조세 총에서 제일 중요하죠. 요약집은 여러분 8쪽 정도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8쪽 정도.
자, 누차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납세물 성립 시기를 모르면 당해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죠? 여러분 성격, 당해세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랬죠. 성격. 자,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묶으시죠 여러분. 무슨 세죠? 행위세죠.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무슨 세? 행위세. 그럼 행위세는 언제 납세물 성립한다 여러분? 행위 시점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물권을 뭐하는 때죠 여러분? 있죠?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는 때. 등록 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죠. 그런데 지금 2번은 등록 면허세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뭘 물어본 거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밑줄 뭐죠? 부가세죠. 부가세는 무조건 뭘 처치하는 거죠? 본세. 그럼 지금 지방교육세가 본세가 뭐죠? 등록 면허세니까 이때 지방교육세 등록 면허세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죠, 여러분? 등록하는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다 맞죠? 3번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자, 요건 언제죠? 여러분 있죠? 수시 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죠. 5번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죠? 보유세죠. 재지종,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 세 가지 재지종 다 언제죠? 과세 기준이죠. 이때 과세 기준은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 때 하죠. 자, 5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가 나와 무슨 세죠? 기간세. 그래서 소득세 그냥 그러면 과세기간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 양도소득세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 밑줄 예정신고 납부. 요게 문제죠. 요거는 무슨 규정이죠? 여러분 예외 규정이죠. 예외 규정. 그래서 요 5번은 원칙으로 대답하면 되고 안 되고 예외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세는 언제죠,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죠. 발생한 달에 말일. 그래서 우리 예정 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거죠? 양도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월 이내죠, 여러분? 2개월 이내. 그게 바로 요 말일이 납세물 성립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요약집 여러분 8쪽에 나와 있는 거 좀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집 8쪽. 자, 3번 갈게요. 3번 납세물 확정시기죠. 별표 2개. 네, 요거는 당해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 요거는 부가징수. 방금 전에 봤었던 취득량은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뭐죠? 신고하는 때. 재지종은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가세니까 과세권자 뭐 할 때죠, 여러분? 결정하는 때죠. 그래서 취득세 누가 밑줄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이게 결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취득량은 다시 말할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언제 납세무가 확정되냐 그러면 납세무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요게 키워드죠. 요거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재지종 잠깐 볼까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보통 징수 방법을 취하고 있죠. 또는 정부 부가과세죠. 그러니까 얘들은 과세권자가 뭐 할 때죠, 여러분? 결정하는 때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신고하는 때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재산세, 보통징수니까 지방자치단체 누구죠? 과세권자가 세액을 뭐 할 때면 결정할 때죠, 결정.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취득량은 무슨 세목,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 그쵸? 그래서 반드시 납세무자 뭐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죠? 예, 바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결정을 가는데 여기는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가 반드시 부과되죠. 여러분 1년 내내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과세니까 정부가 뭐 할 때 여러분 결정하는 때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밑줄 뭐랬지만 신고 납부는 그럼 이거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예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과세야. 그래서 누가? 정부가, 즉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뭘 보내죠? 고지서. 근데 난 고지서대로 내고 안 내고 직접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고 납부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납세무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하는 때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뭐가 됐어요, 여러분? 정부가 결정하는 때로 나왔죠. 여러분 여기 밑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밑줄 치시고 이거는 원칙.
그죠? 정부가 결정할 때는 원칙인데 지금 신고 납부는 뭐야 여러분? 예외.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연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 세 번째는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여러분? 예. 그리고 네 번째,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확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 지금 옳은 것은 몇 개죠? 3개. 답은 몇 번? 4번. 특히 여러분 거기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인지세 말고 또 기억할 게 있죠. 뭐가 있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잡으셔야 돼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쫓아오죠. 다시 한번 국세에서 원천징수 그러면 지방세에서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특별징수 그러는 거죠. 원천징수의 대표인 국세가 바로 뭐죠? 소득세. 그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10%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쫓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은 항상 같이 다니더라도 1년 내내. 네. 그래서 특히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지세, 원천징수성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얘들은 납세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요약지 8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약지 8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절차는 뭐를 말한다고 그랬죠? 거기 인지세 특별한 절차는 뭐야? 납세 문제 뭐 신고 또는 과세권제 뭐 결정 이런 절차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죠. 자, 인지세 언제 납세의무 성립하죠 여러분?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죠. 인지세 언제 납세의무 성립한다고요?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요약지 보세요. 8쪽.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 성립하죠? 돈을 줄 때. 그래서 여기 소득금액, 수익금액 뭐 할 때면 지급하는 때. 예. 그럼 그 밑에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가 바로 나오죠? 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언제 납세의무 성립해 보면 소득세 등을 뭐 할 때 여러분? 원천징수할 때 꼭 같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고 자 이제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조세 종합 문제입니다. 조세 총론에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죠. 종합 문제. 다만 이 문제 4번은 종합 문제 성격도 있는데 저는 일단 올해 개정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최근에 개정된 것 중 시험에 나오시는 것들만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자 보죠.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 올해 중요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꼭 별표 3개 표시해놓고요. 봐주셔야죠. 자, 옳지 않은 거.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죠. 밑줄. 일시적 2주택. 자, 여러분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몇 주택이면 2주택에 해당하면 몇 프로 가세야죠? 8% 합정 가세야죠. 기억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자, 요약집 여러분 28쪽 보세요. 요약집 28쪽. 요약집 28쪽 오셨어요? 자, 오시면 여러분 거기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나와 있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개인일 때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따져서 1세대 몇 주택이 되면 2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서 어디에 있으면 조정 대상지에 있으면 몇 프로 할증과세 한다고요? 8% 중과세 하는 거죠? 찾으셨어요? 자, 그런데 단 이렇게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이라도 뭐에 해당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요 8% 중과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여러분. 제외. 일시적 2주택은 제외. 8%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1세대 2주택이 뭐냐 잘 궁금하면은 여러분 거기 왼 27쪽 앞페이지 보시면요. 27쪽 앞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거기 니은의 니은의 박스 밑에 당구장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일시적 2주 땡땡 나와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결론 다시 요 일시적 2주택일 때는 8%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합니다. 그러면 제외안에서 그냥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 또 3%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6억 이하는 몇 프로고? 1%. 6억 초과 9억 이하면 계산시겠다는 세율이고 9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되면 3%. 요거 적용했답니다.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즉 조정 대상률의 2주택일 때는 8%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은. 그런데 그래서 제외해서 1%또 3% 세율을 적용하는데 단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사후 관리 들어가죠. 사후 관리. 그 사후 관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일시적 2주택을 신고를 해서 몇 프로로 취득세 냈다? 1%도 3% 냈어. 그런데 그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여기서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몇 년이죠, 여러분? 3년. 일반적인 거는 3년이죠. 근데 2주택 모두 어디에 있으면 조정 대상에 있으면 이때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죠. 1년 이내 반드시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몇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1주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그 얘기야. 1번은. 그러면 그때는 부족세. 여기서 부족세가 뭐로 말하는 거죠? 8%로 가세할 걸 1%도 3%를 적용했으니까 요 차액을 들어간 거죠. 요 차액. 그래서 요 차액이 바로 부족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10%에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만 분의 25 가산세를 때려갖고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징수죠. 자, 여러분 여기 요약집 32쪽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 32쪽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요약집 32쪽에 보시면 여러분 예외 보통징수의 동그라미 사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예, 32쪽 맨 밑에 예외의 사유 동그라미 3번 일시적으로 2주택 신고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취득한 날부터 몇 년? 3년. 단 2주택 모두 조정 대상 중에서 몇 년 이내? 1년에 반드시 뭐를 먼저 처분해야 된다, 여러분?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몇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주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거기 우리 다시 문제 옵니다. 예. 부족세에다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간다고 여러분? 보통징수로 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사실 개정은요. 요 1번은요. 작년 2020년 8월 12일자로 개정된 거야. 작년 8월 12일자로 개정된 건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쯤 받을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2번은 채권자 대위권이죠. 그래서 2번은 취득세, 이제 문제 갑시다. 문제 2번. 4번에 보기 2번입니다. 보기 2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 신고 납부가 있으면 반드시 납세무자의 그 사실이 어떻게 하죠? 즉시 통보된다. 자, 여러분 2번 적으세요.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적어요. 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통상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등록면허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요약집은 여러분 39쪽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맞는 말이네요. 자, 3번.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올해. 자, 3번.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여러분? 수탁자가 아니라 올해부터 누구로 바뀌었죠? 위탁자죠, 위탁자. 그리고 여러분, 3번, 4번 묶으세요. 이거는 재종 공통상이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통상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2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통상이라면 3번과 4번은 어디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통상이죠. 자, 4번.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그쵸? 올해부터는 누가? 위탁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나 또는 강제징수비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이때는 해당 신탁주택의 누가?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뭐죠? 4번이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죠, 여러분. 예. 적어 주셔야 돼요. 4번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됐습니다. 자, 요약집은 여러분 81쪽 적으시고요. 예. 잘 모르시면 요약집 81쪽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3번과 4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통사항입니다. 그랬죠? 자, 5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인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번. 뭐를 말하는 거죠? 저거 신탁이죠. 신탁은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5번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 개념에 나와 있는 거죠. 요약집은 여러분, 예, 요약집에는 93쪽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은 올해 또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만 한번 좀 모아본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문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5번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입니다. 밑줄 한번 쳐주실래요, 여러분? 문제 5번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떤 것이 부과되는 거냐 그거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요약집에는 11쪽 정도만 펼쳐 놓으시면 되겠네요. 11쪽 정도. 자, 볼까요? 1번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농부인 이 세 가지로 불렸죠. 이때는 부동산을 뭐 할 때도, 취득할 때도, 보유할 때도, 처분할 때도. 자, 밑줄 무슨 단계죠? 모든 단계 꼭 기억해 두세요. 농부인은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자, 2번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부과하나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부과한다. 자, 여러분 여기 2번이 틀렸죠?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하죠? 바뀌었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언제 발생하고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죠. 지방소득세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는 뭐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부가세 나오는 거죠. 근데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무슨 소득이 발생하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한 대표적인 소득이 뭐예요, 여러분? 임대소득. 임대소득이니까 뭐가 되고? 소득세. 그럼 항상 소득세니까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부동산을 처분하면 무슨 소득이 발생하죠, 여러분? 양도소득. 양도소득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나왔으니까 다시 뭐가 쫓아오는 거죠? 지방소득세 쫓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2번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셨죠, 여러분? 예. 답 체킹 하셨나요? 예. 자, 3번 갑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무슨 단계죠, 여러분? 취득 단계죠, 뭐. 자, 4번. 그 유명한 뭐죠? 재지종. 무슨 단계죠? 보유 단계죠. 5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자, 밑줄. 사업행위일 때는, 이때는 뭘로 부과되죠, 여러분?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행위가 아닐 때 뭐로 가는 거죠? 양도소득세죠. 이상하게 그걸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네요. 자, 부동산을 처분하면 무슨 소득이 발생하죠? 양도소득이죠.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뭐로 과세할 거냐? 일단 얘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양도자가 법인이면 무조건 뭐가 부과되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그리고 개인이면 그 개인의 양도 행위가 사업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 행위면 뭘로 과세가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 사업 행위가 아닌 일시적 우발적일 때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